건강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블루베리와 만나는 순간 콩팥을 조용히 갈아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요즘 아몬드 밀크로 바꾸셨을 겁니다. 다크 초콜릿도 챙기시고 치아시드도 매일 넣으시지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자녀분이 직접 골라드린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것들이 블루베리와 만나는 순간 콩팥 안에서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날카로운 결정체로 변해버립니다. 칼슘 옥살산, 결석. 전 세계 신장 결석의 80%가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시면 옥살산을 걸러내는 신장의 능력 자체가 이미 38%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수치가 여러분 몸 안에서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28년간 콩팥 환자들을 진료해온 최태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대전에서 오신 김준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 퇴직하신 공무원이에요.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드님이 권해드린 대로 아몬드 밀크로 바꾸시고 치아시드에 다크 초콜릿까지 블루베리 스무디에 넣어 매일 아침 한 잔씩 챙겨 드셨거든요.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드신다고 자부하셨지요. 그런데 9개월 뒤 받아보신 혈액 검사 결과지에서 EGFR 수치가 무려 17포인트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어떤 전조 증상도 없었는데 말이지요. 지금 자녀분이 챙겨드린 건강식을 매일 드시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 이 영상을 꼭 한번 보내드십시오. 그렇다면 김준서 선생님의 스무디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억울합니다. 블루베리 자체에 들어있는 옥살산 함량은 매우 낮아요. 퍼컵의 2mg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블루베리가 아니라 블루베리와 함께 넣는 그 재료들입니다. 그것도 나쁜 재료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알려진 것들, 자녀분이 정성껏 챙겨드린 것들이지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의심조차 하지 않으시니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콩팥을 위협하는 건 수용성 옥살산이에요. 장에서 혈액으로 곧바로 흡수되어 콩팥 필터까지 직접 도달하거든요. 불용성은 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수용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믹서기로 갈아버리는 순간 이 수용성 옥살산이 농축된 채 한꺼번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믹서기 자체가 옥살산을 농축시키는 도구가 되는 셈이지요. 두 번째는 칼슘의 역할입니다. 수용성 옥살산도 장 안에서 칼슘을 만나면 결합해서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은 액체 형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씹는 형태의 칼슘 식품이어야 장 안에서 옥살산과 결합할 시간이 충분히 생기거든요. 우유나 아몬드 밀크처럼 빠르게 넘어가는 액체는 장을 지나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옥살산을 잡을 타이밍 자체를 놓쳐버립니다. 파수꾼은 있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아몬드 밀크, 진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유가 몸에 맞지 않으신다며 아몬드 밀크로 바꾸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도 낮고 고소한 맛이 블루베리와도 잘 어울리니까요. 자녀분이 직접 사다 주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2022년 신장영양학지에 발표된 보린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 밀크는 모든 식물성 우유 대체품 중에서 옥살산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귀리 밀크, 쌀 밀크, 코코넛 밀크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으로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옥살산 목록에서도 아몬드는 최상위 고옥살산 식품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아몬드 밀크의 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블루베리를 넣고 함께 갈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 상태로 빠르게 섭취되는 순간 장 안에서 칼슘이 옥살산을 잡을 시간 자체가 없어집니다. 파수꾼도 없이 농축된 옥살산이 혈액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혈액을 타고 콩팥에 도착한 옥살산은 그곳에서 칼슘과 만나 결정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깨진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이에요. 이게 매일 아침 9개월 동안 반복됐던 겁니다. 김준서 선생님이 드신 건 나쁜 음식이 아니었어요. 건강을 위해 직접 고른 것들이었죠.
아드님이 권해준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아무 신호도 없이 EGFR 수치만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석이 생기기 전에, 통증이 오기 전에 이미 콩팥 안에서는 매일 조용한 손상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아몬드 밀크로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두 번째 조합은 항산화 식품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 안을 다시 열어보게 되실 겁니다. 항산화 식품이라고 알려진 다크 초콜릿, 과연 블루베리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심장 건강에 좋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다크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스무디에 카카오 파우더를 한 스푼 넣거나 다크 초콜릿 조각을 곁들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그런데 2020년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파우더 100g에 들어있는 수용성 옥살산은 무려 632mg입니다. 그중 89%가 수용성, 즉 장에서 바로 흡수되는 형태예요. 생시금치 100g의 옥살산이 약 600mg 수준이라는 걸 아시지요? 카카오 파우더는 그것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는 보통 익혀서 드시지요. 카카오 파우더는 그냥 갈아서 드십니다. 열도 가하지 않은 채 액체 상태로 칼슘 파수꾼 없이 그대로 혈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항산화 성분이 많다는 바로 그 이유로 더 많이 넣을수록 콩팥에는 더 위험해집니다.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을 높이려고 카카오를 한 스푼 더 넣는 순간 수용성 옥살산도 함께 농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한 가지 함정이 더 있거든요.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이 흡수되려면 장점막에 흡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의 고농도 옥살산이 장세포에 먼저 부담을 주면서 이 흡수 자체를 방해합니다. 좋은 성분 두 가지를 함께 넣었는데 실제로는 서로의 효과를 깎아먹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항산화를 높이려다 항산화를 잃는 셈이지요. 좋으려고 한 것이 콩팥을 갈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좋음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가 가장 교묘합니다. 자녀분이 오메가3 때문에 사다 드렸을 바로 그것. 딱 1분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380mg 치아시드 1-4컵에 들어있는 옥살산의 양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녀분이 권해서 혹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 스무디에 치아시드를 매일 넣고 계십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2024년 전문의학 저널에 발표된 사례 보고에서는 견과류와 씨앗류를 매일 섭취하던 환자가 옥살산 신증, 즉 콩팥 조직 안에 칼슘 옥살산 결정체가 쌓이는 병으로 신장 생검을 받았고 결국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신장 기능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것을 드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처음에는 치아시드가 이렇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EGFR이 60 미만인데 치아시드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아무도 치아시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면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게 치아시드였어요. 특히 EGFR이 60에서 89 사이,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은 치아시드를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옥살산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9달이 쌓이면 숫자로 나타납니다. 65세가 넘으시면 콩팥의 옥살산 배출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평균 38%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매일 아침 치아시드를 블루베리와 함께 갈아 드시면 통증도 없이 신호도 없이 콩팥 세포가 하루하루 조용히 소모됩니다. 과열된 엔진에 매일 아침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세 가지 최악의 조합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아몬드 밀크, 카카오 파우더, 치아시드. 이 중 하나라도 매일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멈추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은 한결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질적인 내용을 놓치십니다. 블루베리를 평생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블루베리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투석을 고려하시는 단계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중 칼륨이 많은 식품은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 배출이 어려워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나머지 분들께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구입하십시오.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미세하게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편리합니다. 드시기 5분 전에 꺼내 실온에 두십시오. 냉동 상태 그대로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준비만으로 블루베리의 효능은 이미 달라집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우유나 요거트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액체 형태의 칼슘은 장을 너무 빨리 통과해서 옥살산을 잡을 타이밍을 놓쳐버린다고요? 두부는 다릅니다. 씹는 형태의 칼슘 식품이기 때문에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 시간 동안 옥살산과 결합해서 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미국 신장학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 기관에서도 옥살산 부담이 있는 식단을 드실 때는 액체보다 고형 칼슘 식품을 함께 드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부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입니다. 어르신들이 콩팥 건강을 챙기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콩팥에 부담이 크지만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8년 동안 콩팥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린 아침 식품 중 하나가 바로 두부입니다. 블루베리와 두부의 조합은 칼슘으로 옥살산을 막고 안토시아닌으로 콩팥 혈관을 보호하고 단백질로 전신 건강을 챙기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조합입니다. 두부를 선택하실 때는 순두부나 연두부를 권해드립니다. 단단한 두부보다 칼슘 함량이 더 높고 소화도 편합니다. 황산 칼슘으로 응고시킨 두부를 고르시면 칼슘 함량이 더 높습니다. 성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블루베리와 함께 드실 때는 간장을 줄이시거나 빼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늘려서 파수꾼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실천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때 순두부나 연두부 한 모를 드신 뒤 냉동 블루베리 15알에서 20알을 5분 해동해서 함께 드십시오. 블루베리를 살살 으깨가며 드시면 안토시아닌이 더 잘 나옵니다. 이것이 아침 콩팥 필터를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조합에는 오늘 영상 어디에서도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언제 드시느냐가 콩팥 보호 효과를 완전히 바꾼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라고 하면 대부분 간식으로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호박씨 안에는 콩팥에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두부의 칼슘이 장 안에서 옥살산을 잡는 파수꾼이라면 마그네슘은 한 단계 더 깊은 곳에서 일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PMC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장에서 옥살산 흡수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콩팥 안에서 칼슘 옥살산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결정화 자체를 직접 억제합니다. 칼슘이 장의 파수꾼이라면 마그네슘은 콩팥 단위의 소방관인 셈이지요.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이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옥살산 결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호박씨를 보충한 그룹이 소변 내 칼슘 옥살산 결정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증가했습니다. EGFR이 60에서 89 사이이신 분들,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 특히 호박씨를 권해드립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마그네슘으로 결정화를 억제해두면 이후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콩팥의 생체 리듬입니다.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하루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시간대에 마그네슘과 안토시아닌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즉, 호박씨와 블루베리는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게 콩팥 보호 효과가 더 높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점심 식사 후 입가심으로 무염 생호박씨 한 줌 약 28g과 냉동 블루베리 10알에서 15알을 함께 드십시오.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호박씨 중에는 기름에 볶거나 소금을 첨가한 제품이 많습니다. 반드시 무염 무첨가 생호박씨를 고르십시오. 구입하시면 바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꺼내서 바로 드셔도 됩니다. 댓글에 호박씨라고 남겨주시면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생들기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블루베리를 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를 그냥 드십시오. 갈지 말고요. 생들기름 한 스푼과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겁니다. 들기름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아주 친숙한 식재료지요. 열을 가하지 않고 냉압착한 생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54%에서 64%가 알파리놀렌산이에요.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파괴됩니다.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발표된 연구에서 들기름을 식이에 포함시킨 그룹의 콩팥 조직 내 프로스타글란딘 E2 생성이 75% 감소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E2는 콩팥 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이게 75% 줄어든다는 건 콩팥 안의 만성염증을 직접 억제한다는 뜻이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콩팥 미세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준다면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그 혈관 안쪽의 염증을 잠재웁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지용성 성분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들기름의 건강한 지방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블루베리만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 들기름과 함께 드실 때 안토시아닌이 혈관 구석구석까지 더 잘 전달됩니다. 블루베리를 갈지 않으니 옥살산 농축 걱정도 없어요. 그냥 드시는 것 자체가 이미 더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들기름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냉갑착 생들기름을 고르십시오. 참기름과 혼합한 제품은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낮습니다. 빛에도 민감하니 불투명 용기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개봉 후 냉장 보관 한 달 안에 드십시오. 산화된 들기름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5분 해동하십시오.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 접시에 담고 해동한 블루베리를 올린 뒤 생들기름 한 스푼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 식단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때 순두부나 연두부 한 모를 드신 뒤 냉동 블루베리 15알에서 20알을 5분 해동해서 함께 드십시오. 두부의 칼슘이 파수꾼으로 먼저 자리 잡은 상태에서 드시는 겁니다. 점심 식사 후 밥을 드신 뒤 무염 생호박씨 한 줌과 냉동 블루베리 10알에서 15알을 함께 드십시오. 콩팥의 여과 리듬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 마그네슘과 안토시아닌이 함께 도달합니다. 저녁에는 해동한 블루베리를 양배추채와 함께 접시에 담고 생들기름 한 스푼을 뿌려 샐러드로 드십시오. 야간에는 콩팥의 역과 리듬이 느려지므로 블루베리는 이 형태로만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EGFR이 90 이상이신 분은 하루 블루베리 100g 내외, EGFR 60에서 89 사이이신 분은 50g, EGFR 45 미만이신 분은 일주일에 두세 번 30g 이하로 제한하며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좋은 음식도 내 신장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진짜 약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 아몬드 밀크 대신 순두부 한 모. 그것만으로도 오늘 말씀드린 최악의 조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매일 아침 건강 음식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 이 영상을 한 번만 보내 드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블루베리를 올바르게 드신다고 해도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알 수 없다면 절반만 아시는 겁니다. 28년 동안 신장 환자를 봐오면서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까지 아시면 블루베리를 드시면서 내 콩팥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밤새 혈액을 농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첫 소변은 진한 노란색이 정상이에요. 콩팥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소변색이 서서히 연한 집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맑아지는 게 아니라 집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맑아지는 것과 콩팥 기능이 회복되어 집색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신호거든요. 병이의 소변을 보셨을 때 거품이 생기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30초가 지나도 거품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단백뇨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신호는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소변 냄새에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속 요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소변 냄새가 강해졌다면 이것도 콩팥이 보내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색깔, 거품, 냄새 이 세 가지를 함께 관찰하시면 콩팥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소변 거품이 신경 쓰이신다면 약국에서 소변 검사 스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백뇨 항목이 포함된 제품으로 아침 첫 소변을 검사하십시오. 플러스 반응이 나오면 즉시 신장내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아침 첫 소변 관찰만으로도 콩팥의 회복 신호를 먼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 건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블루베리를 아무리 잘 드셔도 이것 하나를 모르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시면 뇌의 갈증 중추 반응이 둔해집니다. 실제로 탈수 상태인데도 목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KDI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중의 2%만 수분이 부족해도 사구체 여과율이 일시적으로 10에서 1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블루베리를 드시면 소변이 농축된 상태에서 옥살산이 들어와 결정이 훨씬 빠르게 형성됩니다. 블루베리를 드시기 10분 전에 물 한 컵, 200ml를 먼저 드십시오. 옥살산이 흡수되는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이미 수분이 시스템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소변 내 옥살산 농도가 희석됩니다. 블루베리 드시기 전에 먼저 마신다. 이 순서 하나가 콩팥 부담을 줄여줍니다. 레몬 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 한 컵에 레몬즙 반 개 분량을 짜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소변 내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미국 신장학회에서도 구연산이 풍부한 음료를 결석 예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간 수분도 중요합니다. 주무시기 전 물 반 컵을 드십시오. 잠자는 동안 8시간 수분 보충이 없으면 혈액이 서서히 농축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블루베리를 드시면 가장 농축된 상태에서 옥살산을 맞이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실천하고 계신데도 신장 수치가 좀처럼 안 잡힌다면 마지막 하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저녁에 발이 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눈빛이 도톰하거나 양말 자국이 오전 내내 남아 있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구체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조직 안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어나신 직후 손가락으로 눈 밑 광대뼈 아래를 살짝 눌러보십시오. 자국이 남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목도 10초 눌렀을 때 오목하게 들어간 자국이 남으면 부종이 있는 겁니다.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전날 저녁 식사의 나트륨 양을 확인해 보십시오. 국찌개, 젓갈, 한식에는 나트륨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아침 부종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유독 무겁고 졸린 느낌이 오신다면 이것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단순 소화 문제가 아니에요.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속 노폐물 처리가 느려지면서 이런 피로감이 옵니다. 부종과 식후 피로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장내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아침 소변 색깔, 블루베리, 전 레몬 물 한 컵, 아침 부종 확인, 이것만 매일 챙기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스스로 말을 걸어올 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몸이 먼저 말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내용입니다. 콩팥은 단순히 낮에만 일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밤에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복구하는 작업이에요. 이 복구 작업은 깊은 수면 단계, 놀렘 수면 3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65세가 넘으시면 깊은 수면의 비율이 젊을 때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잠을 자도 깊이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이 복구할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블루베리를 아무리 잘 드셔도 콩팥이 밤사이 스스로를 고칠 수 없다면 낮 동안의 노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지요. JSNM에 발표된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미만인 그룹은 7시간 이상 수면 그룹에 비해 만성 콩팥병 진행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잘 주무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콩팥 회복 속도는 다릅니다. 주무시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화면을 줄이십시오. 블루라이트가 깊은 수면 진입을 방해하거든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깊은 수면에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주무시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오늘 저녁 들기름 블루베리 샐러드를 일찍 드시고 일찍 주무시는 것, 그것 자체가 콩팥 치료의 연장입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저녁 6시 이후로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십시오. 주무시기 전 물 반 컵만 드시고 그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배뇨가 줄어들면 수면이 더 깊어지고 콩팥의 야간 복구 시간이 늘어납니다. 낮에 수분을 충분히 드시는 대신 밤에는 콩팥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블루베리를 올바른 조합으로 올바른 시간에 드시고 밤에 충분한 깊은 수면까지 더해지면 콩팥이 낮에 받은 자극을 밤사이 스스로 복구하고 다음날 더 건강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과 자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콩팥이 진짜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콩팥을 위해 딱 한 가지씩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